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가 4천을 넘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해주시죠. 예,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코스피 장 열자마자 4천선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이렇게 큰 마지노선 하나를 돌파하면 시장에서는 경계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갑자기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익도 실현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코스피 4천 돌파하는 모습은 그런 경계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FOMO,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죠.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데 배팅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 60% 이상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스피 상승률이 후진국 빼고 세계 1등입니다. 그동안에 워낙 한국의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한국 증권 시장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능 지수 순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는 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유동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AI는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그 AI의 한 축을 반도체가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크게 회복이 되고 그 결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의 그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동안 완전히 처졌었던 배터리 주식까지도 다시 오르는, 그야말로 폭풍 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5천 달성 이런 말들이 초반에는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엔 좀 굉장히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코스피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호재가 악재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들도 금융 비용이 감소하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도 기업 실적이 개선됩니다. 특히 미래 실적 전망치가 현재 금리가 낮아지면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거기다가 통화량 늘어나죠. 특히 지금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정책 회의를 끝내고 금리를 발표하는데 거의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물가인데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내리자. 11월 달만 10월 달뿐만 아니라 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또 부동산이 이렇게 끌어오르면 일각에서는 주가 오르는 것과 부동산 오르는 것을 완전히 별개의 대체 시장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서로가 상당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서 자기의 여유 자금이 많으면 집도 하나 사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거꾸로 집값이 오르면 주식 투자를 좀 더 대범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상승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다. 그러나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역사를 놓고 보면요, 가파르게 올랐을 때 바로 직후에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조정을 받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그 실적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유동성이 많고 주변 환경이 좋아도
기업의 주가가 너무 높아서 이른바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 PBR 지수 이게 과대평가가 된다면 주가가 한꺼번에 훅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대목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PER 지수, PBR 지수, 밸류에이션 지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매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졌던 사실 삼성전자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데 4만 원대까지도 갔었어요. 5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 3주년인 오늘 10만 전자가 됐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았고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10만 전자가 됐단 말이죠. 뉴삼성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주가 올라가는 것의 1등 공신은 SK 하이닉스, 2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두 회사가 폭발 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주가 지수 계산하는 방법이 가중평균치거든요. 덩치가 큰 기업이 많이 오르면 그 코스피 지수에는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소액 종목 10개 오르는 것보다도 삼성전자 하나 오르는 게 코스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AI 흐름을 타지 못하는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오르지 않은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앵커님 잘 말씀 주신 대로 4만 9천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맞아요. 저게 원래 3만 원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 애플 같은 데는 5배, 6배 올라가는데 올랐다고 하지만 3만 원에서 시작한 그 2026년 3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니까 그런 종목보다는 아직은 덜 올랐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오랜 겨울 침체기 동명기를 겪었습니다. 내후 외환이 겹쳤더랬죠. 재벌 총수는 온화 리스크. 그다음에 또 회사는 반도체 캐즘에 걸리는가 하면 특히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열풍에서 HBM이라는 고대역 반도체 먼저 개발해놓고도 SK 하이닉스에 뒤졌고 지금도 이 순간도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에는 아직 납품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반해서 뭐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뒤졌다. 절대 수준이 뒤졌다는 게 아니라 첨단 기업으로서 선두를 치고 나가는 그 템포가 조금 휘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3주년을 맞으면서 또 바로 3달 전에 이재용 회장은 대부분에서 완전 무죄됐죠. 거기다가 이제 주가도 오르고 또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활활 달아오르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라는 건요. 정말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오를 때는 급격하게 뛰어오르고 내릴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히 메모리 부분에서 변동성이 큰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도 메모리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재기의 발판은 잡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본연의 모습, 반도체 세계 1등으로 초격차를 자랑하던 그런 삼성전자로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우선 메모리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졌다. 이것도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요즘 좀 계약을 하고는 있지만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 시스템 1등인 회사하고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그 격차가 지금 굉장히 벌어져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2등이긴 한데 1등이 전체 지분율이 65% 정도 되는 데 반해서 2등인 삼성전자는 10%선 오락가락 하거든요. 아직도 지금 더 허리끈을 쥐어매야 될 그런 과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오늘 뉴스 시작하면서 보도를 한 것이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타결되긴 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과연 한미 양국에게 그나마 좀 모두 합리적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협상을 앞두고는 서로 각자마다 당사자들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말도 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곧 타결될 거야. 이런데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 국내를 향한 메시지. 뭐 한국하고는 잘 되고 있어. 본인이 지금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늦게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미국 국민이 실망할 테니까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에이펙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빨리 하자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한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3,500억 달러 문제를 서둘러서 했을 경우에 일본하고는 달리 우리의 외환 보유고 감당액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거보다는 알차게 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 초점입니다. 미국도 서운하지 않게 한미 윈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은 이 투자 협상을 타결을 한 그 결과 내용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한국도 안 좋지만 미국에도 결코 좋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은 서로 에이펙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것이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만은 아직 원론적 1차 협상에도 타결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1차 협상 3,500불 을 타결해놓고 그 3,500억 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현찰로 주느냐 또는 그 자금 조달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강론에 들어가 있는데 대만은 총론도 합의를 안 해도 뭐 대만 경제에 지금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양국을 위해서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집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6% 올랐다. 아무래도 이제 대책 발표하기 전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올해 들어서 최고 상승률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46%, 한 달에 1.46% 올랐다 그러면 연율로는 거의 15%, 20% 올랐다는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풍 질주인데 저게 11호 대축 나오기 전에 10월 13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1호 대축 나오기 전 상황이니까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세는 아니다. 이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특히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의 강북 쪽, 광진구 또는 뭐 성수동에 있는 이런 마용성 지역 이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강남 지역을 토호제로 묶어놓으니까 그게 풍선 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마구 확수되고 있었다. 또 경기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정부가 토호제를 전국은 아니지만 서울 전역 또 경기도 수도권의 상당수로 확대했는가라는 그 이유가 바로 서울 전역으로 풍선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문제를 알고 문제가 이제는 일단 대책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어떻게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고통 속에서 출범한 토호제인데 이게 그 충격 없이 잘 가격 안정화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집값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경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